조금 달라요. 일반 수학 문제집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단원의 한두 가지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출문제는 한 가지의 개념이 아닌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쉽게 말해 일반 문제집은 양측이나 애매독을 통해 개념을 체화하는 학습이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며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문제와 조건을 분석해야 해요. 그 다음 풀이 구조와 푸는 순서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계산하고 풀면 되는데요. 라브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제와 조건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면 돼요. 이 문제의 경우 이 부분을 통해 f와 g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1대1 대응 함수의 성질을 알아야겠구나. 조건 나를 통해 합성함수와 항등함수의 성질을 알아야겠구나. 다 조건을 통해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등을 미리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문제 풀이 구조를 세울지, 어떤 순서로 풀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해요. 습관적, 기계적으로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 큰 틀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문제의 경우 나 조건을 통해 이런 풀이 구조를 세울 수 있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사실과 다 조건을 통해 이런 풀이 구조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에 나와 있는 F1은 8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순서대로 대입해서 풀면 어느 정도 풀리겠다라는 사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풀이 구조와 순서까지 세웠다면 차례대로 계산하고 풀면 돼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기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접근 방법을 익힐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확인하기도 쉽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설지를 보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풀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최대한 해설지를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이유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다 보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 풀이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충분히 고민해 봤는데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해설지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해설지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하며 내가 왜 몰랐는지, 왜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을 몰랐던 것인지, 응용을 못했던 것인지, 계산 실수를 했던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나도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와 비교해봤을 때 앞부분은 잘 풀었지만 F3은 6이 아니나 라는 가의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체크해주고 풀이도 적어주었어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하나하나 대입해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보기 라고 팁도 적어주었어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팁들은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서 적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슷한 유형을 만났을 때 적용해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수학 기출 공부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수학 기출 공부는 어느 정도 수학 개념이 잡힌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기본 개념서와 일반 문제집을 통해 개념을 체화한 후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